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50대, 60대 돼서 동창 모임 나가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30대, 40대 때는 나와 비슷한 직장, 비슷한 연봉이었는데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그 삶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수준이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볼까요? 부자가 8년 더 건강하게 산다 라고 합니다. 부자가 될 이유가 있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친구는 건물주, 나는 일용직.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50대부터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5세부터 70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비슷하게 살아와요, 삶의 수준이. 그런데 50대 중반을 들어서면서 확 벌어집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비슷하게 살다가 50대부터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자, 이 아래 나온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올해로 12년째 서울에서 택시를 몰고 있는 장모씨 66살입니다. 자, 몇 년째 친구들과 연락이 뜸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좀 줄었었는데 지금 다시 회복이 돼서 매달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기에는 또 동료배들과 어울리기에는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또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기에 쓸 돈이 없는 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장 씨는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이 있거나 또 임대소득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났지만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라 만남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20대, 30대, 40대를 살아오다가 50대에 들어서면서 60대로 갈수록 삶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대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건강입니다. 40대까지 모르다가 50대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병이 걸리게 돼요. 자, 그런데 50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거나 특히 지병이 있게 되면 모든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호진 58세 무너진 제2의 인생 계획이라는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죽 공방을 열어서 취미생활도 하고 강좌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불규칙한 식사, 또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해 50대 초반부터 당뇨병, 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고 정기 검진도 소홀히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은퇴 직후 가죽 공방 개업을 준비하던 중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졸중이래요. 오른쪽 편마비가 온 그는 더 이상 공방 운영은커녕 일상생활도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평생을 꿈꾸던 제2의 인생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된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건강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50대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 증가, 건강보험 심사평가한 자료인데요. 고혈압을 보면 이거 보면 이제 40대 대비, 그죠? 40대 대비 무려 126.5% 증가. 당뇨병은요, 40대 대비 121% 증가. 퇴행성 관절염 40대 대비해서 184% 증가. 또 환자 수로 보면요, 40대 환자 수 대비 무려 324.6%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40대하고 50대 10년 차이인데 발병률은 100%, 200%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60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200%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를 평소에 얼마나 잘하냐 너무 중요하죠. 결국 건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내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40대부터는 건강관리 잘 하셔서 50대, 60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이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 격차입니다. 네, 부의 격차. 똑같이 월급 받아서 똑같이 애들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50대 들어서면서 60대로 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대 이후 경제적 격차가 훨씬 더 이제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을 준비한 방면, 또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서 힘든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가구 소득별 교육비 지출액을 보면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35배 교육비에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젊은 시절의 교육 투자 이 차이가 이후 소득 격차로 벌어진다는 거죠.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내 머리에 다양한 노하우 또 재테크 지식이 쌓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부의 격차를 많이 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공부, 특히 재테크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자산 격차의 심화입니다. 순자산 상위 20%의 가구 평균 순자산이 하위 20%하고 무려 16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자산 축적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평균 학습 참여율 차이입니다. 고소득층의 평균 학습 참여율은요, 저소득층보다 무려 2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재테크 교육을 또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오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10,000명에 1명 내지는 1,000명에 1명. 자,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을 들으면서 제 거 말고도 다양한 교육을 들으세요. 경매, 부동산, 또 금융 관련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부를 더 빨리, 더 크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의 재산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서 스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5천만 원을 5억으로 또 10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생 교육에 투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김철수 씨 62세. 자, 이분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30년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입사하자마자 20대 후반부터 재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월급의 30%를 꾸준히 저축하고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는 결혼과 함께 소형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구입했고 40대 초반에는 이를 더 큰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꾸준히 다양한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자, 이분은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도 이제 조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해줬어요. 무료로. 근데 저는 놀라고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했는데 제 동기는 그 교육을 매달 참여를 했어요. 꽤 비싼 교육이었는데 회사에서 다 대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빨리 진급을 했고 지금은 또 회사에서 임원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분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제 들었다는 거죠. 주말에는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꾸준한 승진과 임원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그는 매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그간 투자로 월 6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고 말을 하네요. 부부는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외국어 또 AI 관련 수업을 들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더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고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외국어 실력이 늘자 김 씨는 지역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경제적 안정이 있으니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특히 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이와 좀 반대되는 사례입니다. 박영희 씨 58세 경제적 불안과 후회. 자, 이분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됐고 이후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자, 당시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에 저축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 같아요.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누구는 나 이 정도 월급이면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네 라고 해서 크게 다른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수입으로 계속해서 내가 산다면 노후가 불안해. 애들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저축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더 열심히 투자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반면 또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그 전자 사례입니다. 자, 40대 중반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취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콜센터 상담원, 마트 계산원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58세 나이로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라 오히려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미래를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장의 생활에만 급급해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집 장만의 기회도 놓쳤어요. 지금도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들어요. 라고 한숨을 쉽니다. 자, 교육 수준 또 평생 학습 참여는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요, 평생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 이것은 인지기능 유지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학력으로 딱 가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졸자들은 고졸자들에 비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2배 더 높게 되면 더 많은 학습 기회 그리고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자기개발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평생 학습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머지 50년을 또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대 전까지는 평생 학습을 안 하다가 좀 늦깎이로 50대 이후에 공부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종호 씨 59세. 자,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면서 그는 더 나은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기 바빠서 공부할 생각을 못했어요. 나이 들어 보니 배움이 부족해 기회를 놓친 적이 많더라고요. 자, 55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배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먼저 독학사 과정을 통해 대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노인복지 관련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스스로 이렇게 의심을 했나 봐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최근 노인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전문성을 더 키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네 번째는요. 사회적 연결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소홀해지면 또 질이 낮아지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50대 이후 남자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자, 사회적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네, 바로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관계가 있는데요. 1979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로움. 이것이 흡연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하냐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를 피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외로우신 분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외로움을,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노력을 한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박미란 씨 68세 외로움 극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네요. 박 씨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어요. 점점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의 권유로 근처 문화센터에서 원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꽃과 식물을 가꾸면서 점차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니 제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았어요.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원예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SNS 사용법을 배워 멀리 있는 자녀, 손주들과도 더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친구들과 만나고 꽃도 가꾸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심리적 웰빙입니다. 자, 특히 마음가짐인데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목표 또 삶의 꿈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삶의 행복도 또 건강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목적의식의 유무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자, 목적의식 좀 거창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요. 목적의식을 지닌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15% 낮았다고 합니다. 또 목적의식이 높은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이 2.4배 더 낮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60대 중반이셨는데 요즘에 AI를 배우고 있대요. AI 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표를 가졌대요. 나 같은 60대 중반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내가 배워서 이거 좀 더 쉽게 가르쳐서 그들도 이런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수 있게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년 내에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건강에도 또 심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비슷한 사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연숙 씨 62세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제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 씨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노인대학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했고 원예 치료사 가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두렵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열정을 발견했어요. 식물을 돌보며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2년간의 학업을 끝낸 박 씨는 원예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식물을 가꾸면서 저도 함께 치유받고 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 같아요. 자, 50대 이후 삶의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것을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30대, 40대 했으면 더 좋겠지만 50대 해도 하지 않는 것보다 또 나머지 50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5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5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 격차.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간극. 가장 큰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자, 두 번째, 경제적 격차. 젊은 시절부터 선택이 노후를 좌우한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50대, 60대에도 지금부터 내가 재테크 공부를 통해서 내 재산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 수준과 평생 학습. 네. 인생 후반기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평생 동안 배우는 거, 또 그것을 또 나누는 거.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 행복의 가장 큰 요소, 사회적 관계. 외로움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심리적 웰빙. 특히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이런 마음가짐이 노후를 결정한다는 거. 자, 이 5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네, 50대 이후의 삶.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잘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죠.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이 벌어진 격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50대 이후 또 60대 이후 내 삶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노력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시고 자극 받으실 것 같아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